84세의 나이로 수미산을 순례한 독실한 불자가 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정현민 감독을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네, 카일라스는 불교에서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 성스러운 산인데요. 이 고령의 어머니와 수미산을 순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어쨌든 제가 2살 때 어머니 37이실 때 이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언제나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지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온천에 가자고 하셔도 어머니가 안 가시고, 뭐 제주도를 가자고 해도 돈 쓴다고 안 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효도할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4년 봄에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거기 오지마을 까그베니에 그 600년이 넘은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아들아, 거기에는 가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험한 히말라야에 있는 사찰이지만 어머니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일단 다녀왔고요. 네. 그래서 2014년 그 순례를 마치고 오는 날 어머니께서 그 순례가 좋으셨는지 아들아, 내년에는 어디에 가니?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례의 여정이 20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순례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으신 건데요.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셨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특별히 제작하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2014년에 히말라야 순례와 2015년 불교 왕국 무스탕 순례를 이제 카메라로 담았던 것을 이제 다큐로 만들었는데 이제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아서 상영을 하게 되었고, 불교에서 수미산과 다름없이 생각하는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때는 좀 준비를 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례니까 그 모습을 좀 잘 담고 싶다는 생각에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그 여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게 됐고, 순례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너무 힘들어서 감독님이 이제 집에 좀 가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던데. 그쪽에 이제 몽골 알타이 산맥 쪽에 타왕복드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빙하도 있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다음 폭설이 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산을 했고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대학 후배를 데려갔는데 대학 후배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순례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황량함과 막막한 그런 곳들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그냥 돌아가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노하신 표정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까지 걸어온 이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러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감히 어머니께 그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냥 뒤에서 어머니를 카메라로 담기만 하면 되었고요. 어머니는 무사히 그 길을 끝내고 돌아오셨습니다.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어머니는 그 시대에 이제 대학도 나오시고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좀 신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고향은 진주이시고 네. 이제 진주여고를 졸업하시고 이제 사범대를 다니셨고요. 이제 최초에 우리나라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정부기관이 이제 농사교도소인데 그게 이제 1957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첫 초대 여성 공무원 중에 한 분이셨고요. 이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37이 어머니가 되셨을 때 돌아가셔서 그때도 이제 전도유망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계속 하셨고요. 그때 제가 2살일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5살쯤 될 무렵에는 이제 제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출근을 하시면 어머니를 잡고 안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바로 사표를 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농촌 계몽 운동을 하시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신 건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빈민층에게 쌀을 나눠주고 또 담요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네요. 그 어머니께서는 원래 늘 부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늘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늘 어머니는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이 되면 저를 데리고 보육원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책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초등학교 때는 제가 마산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동네에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도 늘 한 반에 한두 명의 친구들이 이제 보육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신학기가 되면 늘 저를 깨워요. 그러면은 학용품 꾸러미를 2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육원 친구들 책상 서랍에 미리 제일 먼저 가서 넣어두라고. 이제 순례를 가면서 저희 동네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까규파의 존자님께서 쓰신 책을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순례길에서 그 책을 보시는데 그 존자님께서 부다가야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누구든 불자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읽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 가서 그분들께 쌀과 담요를 이제 사 드리는 게 소원이시고 그래서 노령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저축하고 계십니다. 네, 영화 카일러스 가는 길 참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참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그 문화 인류학을 공부했고 실제로 지금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인류학적인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알래스카에서 북미 선주민에 관한, 즉 북미 원주민에 관한 다큐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인간이 마주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록하면서 소멸해 가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향후 어머님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지친 분들 참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카일러스 가는 길 보면서 신심도 다지고 또 아름다운 영상으로 직접 여행 가는 그런 기분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